BBK BBK 소유주 헌정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봉주 5회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최고의 책 닥치고 정치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범죄 의혹 정봉주 손으로 풀어냈습니다. 달려라 정봉주. BBK 판도라 상자는 열릴 것입니다. 핵무기도 있는데. 핵무기가 뭔데? MB와의 관계가. 성역 없는 보도 서울 3700-3203으로 전화하면 정기 구독할 수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 18세 10세를 달성했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나는 꼼수다 뒷담화. 보수를 팝니다. 이젠 어플리케이션 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르게 나는 꼼수다 1회부터 18회까지를 기록한 책. 나는 꼼수다 에피소드 1. 책도 읽고 이것이 제가 꿈꾸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입니다. 2012년을 사는 시민의 지식 병기. 모르시면 섭섭해요. 봉주 뉴스. 먼저 봉주 동정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팔순노모인 이모 여사께서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 결투를 신청하셨습니다. 종목은 저병이며 만약 자신이 이길 경우 아들을 석방시키고 대신 각하가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라며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지난주부터 세탁 노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돈 세탁 기술까지 전수받고 싶으니 어서 빨리 상득대군을 불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옆방이 비어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상으로 봉주 동정을 모두 마칩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발. 최근 4명의 보좌진이 자진해서 수하로 들어왔습니다. 빨래, 설거지, 배식,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총괄 보좌입니다. 저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최근 수덕사 스님들이 앞다투어 교도소를 방문하시어 제가 법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속세를 떠나거라. 스님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계속해서 봉주단신입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봉주 의원 부부는 확정 판결에서 수감된 것이지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판결이 확정되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까지는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지금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는 2월 10일 낮 1시 반 정봉주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합니다. 나는 꼼수다 청취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청취자 수가 유권자 기준 약 1,100만 명에 도달했으며 청취율은 최초로 30%를 돌파했습니다.
제1회 봉주버스가 2월 11일 홍성으로 출발합니다. 홍성 교도소를 방문하고 홍성 한우를 시식하고 돌아옵니다. 아이러브 봉주 사진전이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사동 갤러리 나우에서 열립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이메일 편지를 보내고 싶으신 분은 프리봉주단넷에서 자세한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난해 12월 입감 직전에 정봉주 전 의원과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봉주 18대 대통령 후보입니다. 예. 이사장님, 그래도 제가, 구속된 정봉주가 살아있는 시민들을 구원한다. 이런 심정으로 열심히 지금 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우리 이사장님은 정봉주 구속 투쟁을 열심히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로서 아주 강력한 상대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징역을 1년 살리지 않겠느냐. 개판이야, 개판. 아이씨. 새로 만들어진 정당에서 이제 또 이번에 한 민주당 자체적인 힘으로 하면 한 150, 60석 정도 예상이 되는데 감옥에서 이제 제가 조금 활동하면 200석 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들어가세요. 자,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이빨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이빨 2.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무리를 일으킨 정통시사주간지에 철없고 정말 철이 없어요. 철없고 수줍은 17살 주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호하고. 호는 비키니. 왜 그래? 이름은 주진우에서 주키니로 바꾸기로. 네. 야, 이빨 3. 예. 식욕 감퇴제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있어. 음담패설을 일삼는 목사아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너는 또 이름을 내가 바꾸겠어. 네. 김감퇴! 이 사건부터 간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일주일간 괴로워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너무 웃어가지고 다 나왔던 목이 다시 쉬었어. 아니 굳이 그렇게 웃을 이유도 없는데 굳이 볼 일도 없는데 아침부터 나한테 와. 혼자 괴로워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웃어. 야, 비키니주 기분 좋냐? 이성희롱자야? 그러면서 내가 졸라 웃어. 졸라 괴로워해. 돼지도 굉장히 예. 김감퇴. 예.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네. 고기를 안 먹어. 저희 아버지가 말이죠. 네. 아들이 좌파인 거는 그런 대로 불편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 아들이 서기롱 돼지가 된 거야. 나의 목회 인생 40년의 의미를 돌아봤다. 아우, 너무 웃겨 나는. 왜 웃기냐? 우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사람이 공감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비웃지 말아야지 뭐야 도대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제가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일주일간을 옆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두 사람한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사실 주진우나 김용민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웃는지 몰라요. 주키니하고 실제 주진우하고 일단 너무 달라. 실제 주진우는 약자한테 졸라 감정이입해요. 응? 성정이 원래 그래. 그래서 여성 인권에도 졸라 민감해. 한 일도 많아, 이 분야에. 최진실, 친권법, 이런 거 졸라 결정적 기여했어요. 실제 사는 것도 수도사 같아. 내가 보면, 씨발, 뭐 재밌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맨날 힘센 놈하고 싸우는 거하고. 근데 바바리맨이 됐어. 네. 이게 안 웃기나? 바바리맨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늘 부릅니다. 어이, 주추행. 그게 김감태. 김용민의 삶도 거의 수도사와 비슷해요. 네. 맨날 조카 그러는데, 강연을 목사님들 앞에서 해.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목사님들, 제가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조까! 이러면 아주 그냥 뒤집어져, 목사님들이. 아주. 이 천박한 새끼!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수도사하고 비슷하다. 이게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것인데, 그때 바바리맨이 됐어.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 관련해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그럼 나쁜 새끼지, 그러면. 진짜. 그런데 오늘 이 비키니 건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대단히 파편된 정보들, 그리고 그 파편된 정보들의, 잘못된 배열,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이상한 인과관계, 이런 게 막 얽히면서 가공의 인물이 탄생했어요. 주키니, 김감태! 그렇게 좋아, 그렇게? 나 혼자 너무 웃었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가 얽히냐. 비키니 사진이 20일 날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 다음날 21일 봉주 3회에서 성욕 감퇴질을 먹고 있으니 수영복 사진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우리 보고. 그런데 21일 방송은 18일 날 녹음됐어.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 봉주 3회에서 수영복 이야기 나온 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방송 들은 사람은 다 아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입감되기 전에 우리끼리 편지위원회 수영복 사진분과 만든다고 막 우리끼리 낄낄거린 적이 있어요. 물론 안 만들었지. 그거를 한 달 뒤에 이어서 친 멘트거든, 이게. 응? 그러니까 이게 비키니 시위 사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 뒤바뀐 인과관계, 그리고 사라진 맥락. 이게 이제 막 섞여가지고 엮여서 뭔가 실제하지 않은 인물이 만들어진 거야. 실제 주진우하고는 상관없는 주키니, 실제 김용민과 상관없는 김감태 두 사람 만들어줘가지고 가상의 인물들하고 졸라 싸우는 거야. 이걸 나는 섀도우 복싱이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비슷해야지 내가 심각하게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감성이 졸라 둔한 마초가 된 거야. 아니 근데 왜 못하게 했어요? 아유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쁜 사람. 아빠 나쁜 형이에요. 씨발. 주진이도 막 미치려고 그래. 막 해명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이 일요일 밤에 남들은 이제 잠드는 이 시간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이게 모든 논란에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야 돼. 그래야 본질이 뭔지, 누가 어떤 속셈인지, 그리고 수준과 바닥도 다 드러난다고. 응? 그걸 다 봐야 돼.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지불한 비용에 상응하는 사회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당장 오해를 좀 받더라도 그래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못하게 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 논란은 내가 보기에는 더 가도 돼. 왜냐면은 아직은 저 새 놈의 남자 새끼들이 마초라서 그랬다.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아직. 그러니까 저것은 마초가 틀림없는 거야. 마초라는 혹은 쇼비니스트, 성적 감성이 졸라 둔한 새끼들, 남자 새끼들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한계 내에 있다고 보는 거지. 그 틀에 존나 맞춰가지고 욕을 해, 씨발. 섀도우 복싱! 실제로는 우리를 쇼비니스트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을 해석할 틀, 언어가 없는 거야. 말도 못하고, 씨발, 가만히. 야, 한 마디씩 취임새 넣어, 중간중간. 어이, 조진호. 왜? 조추행. 아니, 주추행! 김 교수는 나보고 주추행이라고 불러. 에이씨. 주추행. 코피가 뭐야, 코피가. 아니, 진짜 어젯밤에, 저희 같이 잤어요. 주진우 기자하고. 이 사람들이 거의 가정을 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는지 몰라. 우리 씨발. 감옥에 한 방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자조감을 막 서로 피력하면서. 웃기다. 김어준 형의 본심은 무엇일까? 왜,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주진우 기자가 코피를 흘렸어요. 진짜로? 아니. 말은 내가 해놓고 왜 내가 코피를 흘리지? 정진석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거든. 이런 일 겪어봤어야지. 맨날 힘센 놈하고만 싸우다가 자기가 항상 약자라고 생각해서 졸라게 도와줬던 여성단체도 맨날 도와줬거든. 그래서 공격을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 말도 대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억울해. 새벽 3시까지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코피 터졌어?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몽펜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몽텐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읽고도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태진은 혼자 잠만 잘 자고. 우리 주진우 기자가 자고 몇 분 뒤에 일어나서 방송하러 나갔습니다. 방송사에서 요즘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전 새끼야. 발정난 돼지로 보지. 그렇지. 자, 일단 사건 초반부터 정리를 하면 1번. 이런 이슈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예민할 권리가 있다. 왜? 오랜 세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백히 약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남성들과의 관계의 역사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좀 잘못했어. 잘못해온 역사가 있어요. 네네. 여성들의 피해자의 역사가 있고. 자, 2번. 그럼 여성은 자신의 몸을 정치적 표현의 도구로 쓸 수 없나?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당연하지. 자, 그러면 이제 주진우, 주키니, 김감태, 성희롱 재판에 들어가십니다. 주키니와 김감태는 성희롱 인사가 있었나? 자, 피고 1. 주키니. 없어요, 절대. 자, 그러면 김감태, 피고 2. 예, 저는 사실은 정말 여권주의자입니다. 여권주의. 사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예,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런 비판을 들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어. 아내한테 큰 소리를 쳤나 안 쳤나는 관계가 없어. 네. 큰 소리 안 쳤어도 성희롱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희롱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만 하면 돼. 네, 알았어요. 성희롱 의사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씨발. 보통 남자들이 다 없었다 그래. 뭐 왜 물어봐 그럼? 진짜 없었어. 자기 알면서 지금 뭐 웃으면서 진짜 왜 그래? 하여튼 없었다는 건 내가 알아. 왜냐? 그 메시지가 이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각하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따 설명하고. 자, 그러면 2번. 그러나 성희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네. 당연하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 네. 아니, 이건 대학교 교양 강좌 개론 수준이잖아. 참고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누나들한테 이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잡놈이긴 한데 무식하진 않아. 씨발. 아니, 그 정도 지성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 씨발. 우리 너무 졸로 본다. 이런 거죠. 직장 상사가 성희롱 의사가 없어서도 부하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성희롱이라고 법적으로도 판단해. 예. 왜냐? 왜 일방의 감정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인정을 해주느냐? 이유가 있어요. 부하 직원은 자기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도
상사가 줄 수 있는 불이익, 그걸 두려워해서 소극적일 수가 있거든. 문제 제기에. 이 성적 수치심을 정당하게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권력관계에 불평등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내가 회사에서 잘리거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닌데 네가 왜 그러냐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소리를 듣거나 특히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폭력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성이 가진 적시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다 안다고 우리가 천박하긴 하지만 무식하지는 않다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우리와 이 비키니 사진을 올린 그녀 사이에는 그런 권력 관계가 없어요. 그녀에게 비키니를 올리라 라고 그녀가 원치 않는데도 말할 권력 관계도 없고 그녀가 수치심을 느끼는데도 문제 제기를 하면 불이익을 줄 권력 관계도 우리한테는 없어. 오히려 이 당사자는 비키니 사진을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도 아니야. 이게 사람들 거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조선일보가 또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었죠. 아니, 원래 그 새끼들은 알고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 우리가 이 프리봉주의 비키니 사진을 올리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거는 본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올린 거예요. 이건 선후관계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 그렇지. 이분도 의사 표현을 나중에 했잖아. 아니, 내가 그런 유치한 농담도 소화 못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내 자발적 의지를 왜 폄훼하느냐. 그래서 화를 냈잖아. 자기가 성희롱 당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권력 관계도 없어요. 그러면 성희롱 재판이 끝나는 거야. 그럼 뭐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이제 구경꾼. 사건 초기에는 비키니 응원 방식을 성토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여성이 스스로 성적 대상화한다. 불쾌할 수도 있어. 근데 자신이 불쾌하다는 게 남의 권리를 제약할 근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예민할 여성의 권리가 있는 만큼 또 자신의 몸을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쓰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권리야.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여성의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나라에서 이런 시위는 그 자체로 매우 통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문제 제기는 비키니 응원을 하는 여자는 자신이 골빈 여자가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겨우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담을 만들어냈어. 여성 인권을 말하면서 오히려 여성이 자신의 몸을 다루는 방식을 보수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이게 사실은 과거 페미니즘의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초기 페미니즘 이론은 피해자 프레임으로 출발했단 말이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 피해자였으니까 실제로. 근데 그게 모든 시대 모든 사건에 적합하지는 않다. 야, 이 돼지야 졸지 마. 그러란 말이야. 다 아는 얘기라도. 점점 감퇴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특히 더 그래. 우리가 이제 성희롱범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게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도구화하기로 결정한 그 여성을 골빈년으로 만드는 폭력이 됐다고. 이게 피해자 프레임의 페미니즘이 초래할 수도 있는 콜레트럴 데미지예요. 너무 어렵나 오늘 씨발 말이? 괜찮아요. 조금. 그래서 이 정도 논란이 있으면은 피해자 프레임도 수정 보완은 필요한 때가 왔다. 이런 논쟁도 있을 줄 알았어. 그런 논쟁이 좀 뒤따라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 아니 원래 보수 매체 조중동은 잘 걸렸다 이 씨바. 그러면서 막 앞뒤 좀 바꿔가지고 막 까도 돼. 원래 그런 애들이잖아. 근데 진보 매체는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관계가 이랬구나. 알고 나서는 논의를 이 정도 수준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화 한 100통 받았는데 전부 다 사과하실 건가요? 전부 다 사과하실 건가요? 씨발 그리고 대물어보잖아. 어떻게든지 아냐고. 방송도 안 들었어 대부분. 이게 어떤 데 나온 말인지도 몰라. 그러면 이 사건 정리가 다 끝났느냐? 아직 한계가 남았어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인데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 코피팡!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난 이게 가장 흥미로워요. 아니, 인간이 자신 이해의 인간을 대상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그 남자도 여자도 서로를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대상화해요. 타자화해. 우리 모두가 그래. 일정 정도. 우리도 그 사진을 처음 보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그 비키니 사진을 올린 그녀의 몸매를 보고 대상화를 했어. 우와! 했잖아, 이 자식들아! 네. 우와! 했어! 우와, 한마디. 우와! 했다고! 한마디! 그게 다였어요. 솔직히 했어요. 예. 하지만 그거 1초도 안 돼. 우리 고삐리인가? 우리가 진짜로 그 1초 후에 네. 졸라게 떠들었던 건 뭐냐면,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그렇죠. 이런 시위가 가능하구나. 이거 그렇죠. 진짜 발랄하다. 네. 통쾌하다. 그러면서 졸라게 떠들었다고. 역시 꼼수팬은 발랄하고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오화였습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완성도에 탄성을 질렀어. 응? 라인이 예쁘다. 1초도 안 걸렸어. 근데 곧바로 아니 우리가 고삐리가 아니잖아. 우리 씨발 40 넘었어 다. 가슴 사진 100만 번 봤어 우리. 참네. 결혼도 다 했어. 정말. 갔다 온 사람도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아니야. 전 사진 많이 보진 않았지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성적 대상화 당연히 일어나지 순간적으로. 응? 우리 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같은 뜻을 가진 동지로도 감정이입을 한다고. 당연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 성적 대상화를 했다 이런 관념적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진 보고 우나? 씨발. 가슴만 가려? 씨발. 몸매에 대해선 어떤 감정이라도 느끼면 성적 대상화가 되므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그러면서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나? 좋다, 씨. 이게 진짜 문제는 욕망을 가진 자연인이면서도 상대를 정치적 동지로 연대하고 또 동시대로 살아가는 대등한 인간으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야. 아, 저 진짜 그 여성. 그거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한 게 그거거든. 그 여성분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대를 이성으로 대상화하면서도 대등한 인간으로 감정이입하는 게 돼. 왜 두 가지가 분리돼야 돼? 그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인간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나? 될 꽈봐, 씨발. 그게 어떻게 완전히 분리가 돼? 거짓말 좀 하지 마.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두 개가 공존한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섹시한 동지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섹시한 동지 있어. 그거 왜 없어? 씨발. 왜 안 돼? 우리가 잡놈인 건 맞는데 지적 수준 높아. 성평등 지수 졸라 높아 우리는. 저는 잡놈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가장 많이 공부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둘 다 학사지만 전 박사 과정 중입니다. 예. 조용히 해, 이 대자! 근데 이 얘기를 또 설명해줘야 돼. 이게 다 이해하려면, 이 정봉주 수감 후에 왜 이렇게 성적 코드가 강화되느냐. 이 성적 코드를 강화시킨 장본인이 접니다. 이 두 사람을 다 시킨 거예요. 다 내가 시킨 거야. 내가 나쁜 놈이다. 사실 교도소에 가서 저희가 접견서를 쓰면서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거는 봉도사한테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짧은 글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각하한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명이 이렇게 빠졌지만 발랄하게 잡스럽게 잘 놀고 있다는 얘기인데 3명한테 제가 펜을 잡고 주로 물어봅니다. 2명한테 물어보죠. 오늘 뭐 쓸 거야? 에러 코드 담당은 나야. 하나씩 부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씨발 설명하는 김에 네. 다 설명하자고. 그러니까 면회를 가면 우리가 먼저 접견서신을 써요. 이게 접견서신이 뭐냐면 우리가 정봉주 의원을 만나기 전에 면회하기 직전에 조그만 종이에다가 메시지를 써. 그렇죠. 그러면 그 메시지가 우리하고 면회를 한 후에 우리가 돌아간 후에 그걸 받아봐요. 그걸 쓸 때 이제 뭐 여성부 관리 명단을 제출하라느니 뭐
관리 명단 짚을 도 없지. 물론 실제로는 여성부 관리 명단 얘기해 주죠. 우리 실체를 좀 얘기해 주자고요. 자기가 항상 지방에 가면 자기가 인기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광주하고 부산만 가면 뒤집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광주 부산에 지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대에 가도 김총수나 저보다 인기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기가 이대 숙대만 가면 인기가 팡팡이라고. 이대에서도 강연을 했나 근데? 이대에서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러니까 숙대에 가서. 네가 얘기하면 너는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아예 안 해야 돼. 니네 둘은 조용히 있어야 돼. 다 변명으로 들려. 내가 설명해 줄게. 접견서신은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성부 관리 명단을 제출하느니 실제 관리 명단 짚을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매일 가면 서로 생각을 해요. 오늘은 뭘 쓸까?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씩 하게 되고 그때 이런 말들이 튀어나온 건데 그런데 그 접견서신은 의미가 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면회를 하면 그 면회 내용이 다 기록이 돼가지고 보통은 보관만 되는데 우리 거는 각하한테 보고가 돼요. 각하께서 모든 제수들의 이 면회 내용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에요. 이 면회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된다는 것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접견서신을 쓰고 면회를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정봉주가 적어도 우리를 만나는 동안은 그리고 이 접견서신을 나중에 보는 동안은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거를 읽고 졸라 유치하게 우리하고 밖에 있을 때처럼 낄낄거리게 만들고 싶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쓰는 것, 말하는 것 다 기록돼서 청와대에 보고되니까 각하! 그리고 각하의 팔들이 이거를 보고 듣고 어떻게 하면 열받게 만들까? 요 두 가지. 열받고 당황하게 만들까? 요 두 가지 생각에서 쓰거나 또는 봉주동족을 만들죠. 예. 예를 들어 성욕감퇴제 이 발언 가지고도 난리 났었잖아. 김감퇴! 그래서 네가 김감퇴 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물론 성욕감퇴제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먹고 있는 어떤 약에 그런 효과를 내는 성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끼리 면하다 졸라 웃었어. 그러면 성욕감퇴제를 먹는 거네. 그런데 그걸 듣고 있을 각하와 그 팔들에게 우리가 쫄기는커녕 그런 소재로 어떻게 노는지 잘 지켜봐라 이 새끼들아 하고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욕감퇴제 코멘트의 실상이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 그런 대우를 지금 밖에서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 감옥에 있는 정봉주는 오늘 밤 자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정봉주를 감옥에 보내는 자들에게 보내는 진짜 여시거든. 이렇게 여시거든. 이런 상황에서조차 여전히 시시덕거린다. 그러면서도 싸울 의지를 절대 꺾지 않는다. 이런 새끼들은 진짜 잡놈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접견서신에 관리 명단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관리 명단 지불도 없잖아. 지불도 없는데 서울 광주에만 가면 자기가 인기가 좋대잖아. 부산 광주. 부산 광주 참. 부산 광주에만 가면 자기가 인기가 좋다니까 맨날. 자기 항상 주장하는 바가 서울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부산 광주만 가면 최고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봤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숙대 강연에 가서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본인 멘트로는 개교 이래로 가장. 본인 멘트로 개교 이래 가장 많은 학생들이 왔다고. 숫구라. 그래서 저희가 우리끼리만 아는 농담 코드죠. 그래서 부산, 광주, 숙대 이렇게 넣었는데. 이대 숙대 그랬습니다. 근데 숙대만 넣으니까 너무 외롭잖아, 숙대가. 그래서, 그러면 이대도 같이 넣자.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부산, 광주, 숙대, 이대 그렇게 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라고 각하의 팔들에게 이것이 관리 명단이 만들어진
전후 사정이야. 이게 어떻게 성희롱 의사가 있다고 연결될 수가 있겠어. 애초에 정봉주 전 의원과 그 서신을 읽을 우리 각하와 각하의 팔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그런데 이 접견 서신에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하니까 우리가 공개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이래. 그런데 이게 각기 다른 시간 상황 또 그런 데서 만들어진 조각조각들이 막 꿰어져요. 이렇게 이어붙여.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성욕 감퇴제를 먹고 있으니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비키니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건 뭐 거의 예술의 경지인데, 엮는 게. 그러면서 조선일보 같은 데들은 의도적으로 그러지. 우리가 비키니 사진을 올리라고 했고, 그 비키니 사진을,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아니, 우리가 처음 수영복 사진을 얘기한 적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들어가기 직전에, 편지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수영복 분과를 만들고, 수영복 사진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정봉주 의원 들어가기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했습니까? 했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히 남자들 수영복 많이 보내라고, 씨발. 아니, 근데 분과위원회 만든다고 했는데, 편지위원회. 물론 안 만들었지. 그런 거 누가 만들어. 말이 재밌어.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에로틱 코드, 유치한 성적 농담을 하지 않고 얌전하게 앞으로 방송을 하기로 약속을 드릴 것 같아? 좀 드려, 약속. 진짜! 좀 약속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졸라 유치한 성적 농담을 하면서 시시떡거리면서, 그리고 각하와 함께,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각하와 함께 놀다가, 각하가 퇴임하시면, 그때 사라질 거야! 더도 덜도 말고, 이게 사건의 전말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봤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도 해요, 저는. 여전히. 그래야 완전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현재. 그 바닥과 한계와 우리 모두의 현 위치가 드러나요. 이런 이슈를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못 다루는구나. 혹은 이 정도 수준에서까지 다룰 수가 있구나. 이게 드러나는데, 아직 다 안 드러났어. 하지만 끊을 수밖에 없다. 왜냐, 주진우가 잡혀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진우 저격 프로젝트 이야기하겠습니다. 졸라 너무 길게 얘기했다. 몇 분 얘기했어요, 지금? 한 30. 너무 길어, 씨발. 나중에 쳐내야 되겠다. 줄이죠. 아니, 그리고 줄여야지, 이거. 지금 내가 좀 똥을 싸고 올게요. 아이, 씨발. 똥만이 없다고. 아니, 근데 이거까지는 해놓고 가야 나경원까지는 하자. 나 근데 나경원까지 하고 나면은 목이 잠길 것 같은데. 또. 나 진짜. 빨리 싸이. 지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속마음 연설을 보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졸라 꼼꼼한 명박이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뜻밖의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졸라 축하합니다. 정과 14범이라는 제 경험으로 볼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는 모두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돌아보는데 40년을 넘게 리어커 장사를 하다가 이번에 겨우 임시 가게를 얻었다는 할머니를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장사가 안 돼요 하면서 이야기하길래 우리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제가 경제 하나는 졸라 확실히 살려놓겠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7%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대 강국.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병역상의 편법이나 탈법, 소득 탈루와 상습적 세금 체납, 임금 체불과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부당 처우. 이것이 제 목표이자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졸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조국 땅이 어쩌고요? 이
비비켜 똥땅 비비켜가 어떡해요? 재빨간 거짓말입니다. 똥땅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 비비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빨리 와? 어? 왜 말 안 해? 응? 똥 쌌어? 아니, 좀, 기체만 나오더라고. 녹음하다 똥 싸러 가면 어떡해? 돼지 새끼야. 이 김감태야, 이 새끼야. 아니, 배변 능력도 감퇴되나봐. 아니, 욕을 많이 처먹어서 그래. 봉도사 면회하러 갔는데도 항상 저희 면회하러 들어갈 때는 항상 똥 싸고 있어요. 이 새끼는 콘서트 하자다가 잠깐만 그러고 나가잖아, 중간에. 그때 잠깐만요. 그런데 화장실 가고 콘서트 가서 저기 사람들. 야, 콘서트를 하다가 중간에 똥 싸러 가면 어떡해. 팬분들 말씀드리는데 물대포 쏘고 오겠다고 하는데 다른 대포였어요. 네. 부끄러워, 이 김감태. 자, 자, 그럼 주진우 똥 싸고 왔으니까. 이 목이 가가지고 이거 참. 정봉주 다음 타겟이 원래 주진우예요. 네. 이게 이제 주진우의 취재력도 문제지만은, 주진우 저격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나경원 부활 프로젝트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나경원 부활 프로젝트가, 연락이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조선동화, 굉장히 열심히 돌려요. 원래 조선동화는 박근혜 위원장 안 좋아해! 진짜야. 이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할 텐데, 조선동화는 박근혜 위원장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요. 네. 더군다나 이 나경원 부활은 그리고 각하의 라인.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생각을 해봐. 각하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응? 각하가 퇴임하고 나서 각하 라인에 차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잠재주자가 없으면 그 세력은 떨거지가 되는 거야, 정치판에서. 그렇게 자기 라인이 다 죽으면 각하 퇴임 이후에 각하는 누가 돌봐줘? 누가 막아줘? 망명 가야 해. 응? 망명 가도 우리가 따라가겠지만. 우리 따라갈 거다, 씨발!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나경원 전 의원을 확실하게 부활시키고 아마도 예상키로는 박근혜 대표하고 박근혜 위원장과 아마도 대선 후보 경선 이런 데도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 가장 큰 골림돌이 뭐냐? 바로 주진우다! 이거지. 제가 이 주진우 일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진우와 관련해서 오늘 내가 너무 길게 얘기하네.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하지. 주진우 일지가 뭐냐면은 지난 11일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주진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소고발과 경찰의 움직임과 그리고 각하의 움직임 이런 게 있어요. 네. 요 타임라인을 쭉 보면은 사실은 가장 큰 현재 걸림돌이 주진우인 것이 아버지 감사 청탁권 이런 거 문제 제기한 정봉주 의원은 어차피 감옥에 가 있잖아. 예. 그다음에 이제 1억 피부과 그리고 기소 청탁권 이거 둘 다 주진우잖아. 네. 그래서 나경원이 살려면 주진우가 죽어야 돼. 주진우가 파렴치하고 믿을 수 없고
거짓말하고 그런 동물을 만들어야 돼요. 괴담을 유포하는. 그래서 뭐 학력 위주하고 네. 그것도 말도 안 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었죠. 네. 여러 가지 몇 가지 잽들이 왔어. 간을 네. 보는. 네. 다 실패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주진우 죽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 성공적이지 못했어 그렇게. 아니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력이 제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시사인의 사원으로 일한 졸업한 걸로 했다. 아니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졸업한 걸로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사인의 사환으로 들어가서 사원으로 어떻게 모르겠어요. 졸라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어. 네, 스토리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에서 그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거짓말하는 나꼼수 거짓말한다고 제가 정봉주 의원 사랑한다고 얘기했다는 걸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저의 감정까지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지적 각하 시점으로 너의 마음에 들어간 거지. 네. 조선일보 기자는 네 마음 안에 있어. 왜요? 왜?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거짓말하고 학력도 위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안 통할 것 같은데. 또 통하는 층이 있어요. 그걸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조선일보. 아무리 이상한 것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믿을 거리를 던져주는 거거든, 이게. 어차피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진짜 괴담은 그쪽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제가 그렇게 생겼나? 그렇게 생기긴 했어. 네 얼굴 보고, 이건 통하겠다 싶어서 만든 거야. 몇 가지 파일 만들어서 쭉쭉 뿌려보는 거지. 그런데, 그동안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가 거의 안 먹혔어요. 뭐 기사만 올라왔다면 연락 까줘. 응? 알바들이 아무리 붙어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참 일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주진우의 1억과 기소 청탁에 대해서 나경원 캠프가 고발했지. 고발했는데 우리가 2달 전에 이것은 짜맞추기 수사로 갈 것이다. 각본이 이미 나왔다. 그러므로 그 각본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출석을 안 해요. 그 각본이 뭐였냐? 네. 각본을 얘기해봐. 2달 전에 얘기했던. 2달 전에 제가 경찰 간부를 만났습니다. 2달 전에 12월 중순쯤에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기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나가려고 그랬어. 당연히. 그럼요. 저희는 법 잘 지키죠. 근데 처음에는 나경원 캠프에서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고소를 하고도 조사를 응하지 않다가 나중에 11월 18일 날 조사를 받자마자 막 굴러갑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날 시사인의 정의상 선배가 가서 1억 피부과 관련해서 조사를 많이 했어요. 녹취록도 내고 하고 대여섯 시간 동안 설명도 다 하고 왔어요. 이분이 워낙 베테랑 선배고 1억 피부과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취재를 했으니까요. 그걸 저하고 저의 그 막내 팀원이 수습 기자가 암흑에 네. 뒤를 바쳤죠. 근데 갔다 와서 분통을 터뜨려요. 수사가 편파적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답니다. 경찰 자기가 기자를 오래 했는데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주자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인데 갔다 와서 내가 입장을 바꾸겠노라고. 정의상 기자가. 네. 근데 이 관련해서 경향신문 기자도 갔다가 왔는데 트윗에다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프레임을 알았지. 이렇게 짰구나. 그래서 제가 경찰 간부를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경찰 간부가 한다는 말이 1억 피부과는 허위 과장 기사고 나경원 코를 만져줬다는 부분은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이거하고 김재호 판사, 나경원 기소 청탁 이 부분은 나눠서 기소한다. 너를 잡으려고 한다. 형사처벌한다는 거야. 네, 처음부터. 이미 기소하려고 틀이 잡혀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미 다 짜져 있으니까. 조진호. 왜? 그 경찰 간부가 누구야? 내가 말하면 네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야. 너도 잘 알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 조진호. 왜? 나는 주진우를 사랑해. 나도 좋아해? 주진우. 왜? 내가 주진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몰라. 언제나 늘 가족같이 생각하거든.
가, 족같이? 새로 개발한 거냐? 이씨, 졸라 유치하다. 가, 족같이? 그래서 제가 경찰 간부를 만나고 와서 이 꼼수하고 회의를 합니다. 야, 목사님 앞에서 이거 해? 목사 앞에서도? 목사님들 모아갖고 네. 강연을 할 때 이거 해? 가, 족같이 이렇게? 그런 것도 해? 아, 웃기다. 그래서 와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짜여진 각본대로는 끌려갈 수 없다고 해서 수사를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각본 그대로 발표가 돼요. 네, 그것도 처음부터 안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작전은 나가서 잘 응하고 네. 그리고 멋지게 퍼포먼스도 하자였는데 네. 사실은 그렇죠. 저쪽의 프레임을 듣고 우리도 작전을 바꾼 거지. 저희들은 경찰서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야 출두 콘서트를 할 수 있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근데 이 프레임은 우리가 2달 전에 알고 있었어. 네. 언제 나오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시사인 수습 기자 허안무개 기자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사실 체포영장을 치려면 주진우한테 쳐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죠. 아니 수습 기자가 뭘 알아? 수습 기자가. 그래서 그냥 기자도 아니야. 수습 기자. 간을 보는 거죠. 그렇죠. 보는 제가 거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후배 수습 기자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이 문제는 누가 타겟이고 누구를 수사해야 되냐. 저를 수사해야 돼. 근데 수습 기자한테 집으로 회사로 계속 압박하고 협박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보내지 말고 나한테 해라. 내가 팀장이니까 얘가 나가도 내가 데리고 나갈 거고 나한테 해야지. 그런데 체포영장이 주진우한테는 안 오고 이 수습 기자한테 떨어져요. 이건 사람들 진짜 모르는데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체포영장은 기본적으로 거의 내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영장을 떨어뜨려 주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떨어뜨려 주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 수습 기자를 부르는 거는 경찰의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체포영장을 쳐. 네. 체포영장을 쳐요. 이런 경찰의 작전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사이에 1월 26일 나경원 선수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김연아 선수와 사진도 찍고 플래시몹 댄스라든가 뭔가 이런 거 올리고 댄스. 분위기 막 한참 잡고 그런데 비키니 사건이 1월 29일 날 터집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동아일보를 통해서 경찰이 중간 발표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치료비 550만 원이 확인됐고 1억이 아니라 코송용 의혹을 제기한 기자는 형사처벌 검토 중이다. 이런 경찰이 중간 발표를 했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재밌는 사실은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워딩하고 저희가 2달 전에 들었던 워딩하고 똑같아.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병원은 연간 최대 이용 가능액이 3천만 원이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치료비 550만 원만 지불했다. 이게 밝혀졌다. 이에 대한 반론 녹취해 놓은 거 있잖아. 네네. 이거 들어보고. 강남 최고의 멤버십 피부관리실 그 병원에서 내가 나경원 만들었다. 지난해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숍에 다녔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간지 시사인은 나경원 후보가 서울 청담동의 연회비 1억 원짜리 피부숍을 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을 수사해온 경찰은 1억 원대 피부숍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피부 클리닉의 경우 1년 내내 이용해도 최고 3천만 원이며 1억 원짜리는 물론이고 연간 회원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경찰 발표에 대해 시사인은 정면으로 반박하며 동영상 파일 하나를 공개하는데 새로 온 사람들이 티오가 별로 없어요. 다 10년 된 데서 다 10년 이상씩 된 사람들. 목소리의 주인공은 피부클리닉 의사. 10년 고객이 있을 정도로 연간 회원이 많다고 강조. 이제 나올 질문자는 고객의 아버지를 가장한 시사인 기자. 회원이라고 하면 연간 회원입니다. 한 장이 있는 환장이라는 1년이 아니면 기간이라는 게 좀 더. 그 한 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억대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피부클리닉 의사는 손님을 가장한 젊은 여성 기자를 두고는 젊기 때문에 노화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니 절반 가격, 즉 5천만 원에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한 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억대 정도 얘기를 하는 거 이렇습니다. 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젊어서.
그런 분들이 나이 많이 드는 분들인가? 아, 그분들은 노화까지, 항노화까지 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 정도 될 거예요. 한 정도? 연간 회원제 자체가 없다던 경찰 주장과는 다르게 연간 회원만 받는다는 이 피부 클리닉. 1년이라는 게 1년 단위죠? 네. 관리하는 난 게. 1년씩 하는 오든 안 오든 100번으로 오든 2번으로 오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혼자 올 생각을 했냐며 한마디 하는 의사. 근데 누가 두 개를 한 거야? 난 그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혼자 올 수 있는 생각을 했지? 안 받아주거든, 진짜. 왜 이렇게 비쌀까? 그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얼굴 사이즈를 줄이고 너는 무조건 얼굴 작아져야 돼. 귀의 위치도 바꾸고 그리고 귀 위치도 바꿀 거야. 귀도요? 발 사이즈도 줄이고 너 발 사이즈 얼마야? 230? 5mm 줄 거다. 다리살도 빼주고 그것도 한쪽만. 다리는 한쪽만 빼줄까? 한쪽만요? 그래, 열심히 했다는 그러면서 주진우가 낙검수에서 제기한 나경원 전 후보의 코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녹취해 놓은 게 있어요. 이른바 나경원 코와 관련한 녹취. 의사의 말은 나경원 후보의 코는 수술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손댄 것일 뿐이라는 뜻. 나경원 씨, 후보. 그분은 되게 코 그렇게 좀 바꾸고. 자기 코야. 그분은 자기 코세요? 살짝만 줄여준 거야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현수막 살짝만 줄여준 보면서. 거야. 그리고 그 코 성형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검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1억 이 부분은 자기들이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1억이라고 말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1억 이거는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나 형사처벌 쪽으로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 프레임 그대로야. 그거는 그냥 허위라고만 하고 코 성형은 명예훼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소청탁. 이건 형사로 간다 이거지. 그렇죠. 이것이 프레임이라고 2달 전에 들었는데 똑같아. 그 프레임이 나온 거야. 이게 졸라 골 때리는 게 이 수사를 하던 실무에서 중간 발표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각은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BBK 실소유주 협찬 57분 소송정보입니다. 2월 3일 원주경찰서는 목사아들 돼지 김용민 앞으로 조사받으러 강원도 원주까지 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목사아들 돼지는 원주 시내 가장 큰 뷔페에서 만난다면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주진우 기자의 후배 수습기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주진우 기자는 날 잡아가라며 서울경찰청 인근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조현호 한상대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소송정보센터에서 이쁜이 깔때기 리포터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에리카. BBK 협찬 57분 소송정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뜬금없이 나왔잖아. 30일 날. 그러니까 실무진도 모르는 경찰 발표가 나온 거예요. 골 때려. 아니 나경원도 조사 안 하고 주진우도 조사 안 했는데 어떻게 중간 발표를 해. 그리고 누가 기다린다고 중간 발표를 해. 네네. 아무도 안 기다려. 요청한 사람이 없어. 근데 갑자기 동아일보에서 중간 발표라고 나와. 그리고 그래가지고 기자들 막 물어봤어. 경찰한테. 중간 발표했냐고. 자기들 안 했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윗선에서 주키니 사건이 터지는 걸 보고 졸라 재빨리 일단 동아일보에다가 기사를 때린 거야. 그리고 나서 2단계 작전. 이게 언론들이 졸라게 받았어요. 언론에 해봐야 조중동이지 주로. 졸라 조중동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사설을 써. 이 씨발 전부 다. 사설 기자 칼럼까지. 조선일보 사설. 선거 희적고 거짓 드러난 나경원 1억 피부숍 출입. 씨발 이게 사설이야. 중앙도 사설을 써. 1억 피부숍 사실 아니라는데. 동아도 사설을 써요. 허위 과대 선동으로 드러난 나경원 1억 피부. 조중동 아니랄까봐 진짜 씨발. 전부 다 사설까지 써. 그리고 기사도 쓰지. 동아일보는 나경원 1억 피부숍 이용설 허위로 드러나자
뒤늦게 진실을 안들 무슨 소용이냐 점점점 이런 식의 기사도 나와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1억 피부숍 제기한 시사인 병원장 녹취 있다더니 점점점 경찰에 제출 안 해. 이 거짓말이야. 예, 제출했어요. 이 거짓말이거든. 네. 제출했어. 알고도 거짓말하는 거야. 조선일보는 정말 아니 조선일보 그래서 1등 하는 거야. 과감하게 거짓말 할 줄 알잖아. 이럴 때 팍팍 치고 나가고 잘한다 이 새끼들. 재밌는 거는 파업 중이어서 10분짜리 뉴스를 만드는 MBC에서도 깨알같이 1분 41초짜리 뉴스를 보도합니다. 나경원 1억 피부과는 네. 그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뉴스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단독 보도했습니다. 아주 네. 대단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를 그렇게까지 겨우 10분짜리 뉴스밖에 못 만드는 MBC가 1분 41초를 쓸 만큼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 라인, 제가 보기에는 이 라인이 각하 라인이라고 봅니다. 네. 네. 어쨌든 이게 전부 다 물밀듯이 나와요. 그 사이에. 사실은 내가 이걸 지켜보면서 아이고 언제가 1달러가 지어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비키니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걸 다 알고 있는 주진우가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 그동안 변명이 하고 싶었겠어.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근데 절대 못하게 했잖아. 원래 이 비웃으려고. 원래 이런 거는 인계점까지 가야지. 그래야지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오해든 이해든 차곡차곡 쌓여서 한 번에 풀어야지. 깨작깨작 해봐야 어쨌든 사회적 비용은 많이 지불됐잖아 벌써. 그리고도 얻는 게 없어. 중간에 깨작깨작 하면. 그리고 이때부터 나경원 1억 피부숍에 가장 많은 알바들이 투입됩니다. 역시 각하 관심사가 틀림없어. 알바들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등장했던 지금 저희가 알바들을 조사하고 있어요. 한 3-4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4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알바 특집도 한번 하기로 하고 그동안 등장했던 그리고 저희가 언급했던 그리고 언급하지 않았던 알바들 모두 총출동합니다. 최근 알바들이 등장한 기사들의 유형을 보면, 김경준, 네. BBK, 또 CNK, 그리고 UAE 원유, 그리고 나경원, 형님 예산, 전부 각각 관심사야. 그리고 이 주진우 사건은 심지어 서울경찰청에서도 경찰청 홍보 담당자들을 알바로 돌립니다. 네. 경찰청 홍보 담당자의 공문이 내려가. 빨리 알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경원 전 의원과 나는 꼼수사의 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사실은 각하와 대리전이거든. 각하와 조중동,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선과 특히 동아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나경원과 우리의, 대리전. 이게 이제 시작된 거죠, 다시 한번. 신나, 나는. 3라운드가 뭐냐면은 이제 동아일보로부터 역시 시작되는데 나경원 울린 흑색 선전은 징역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거 팍 나오면서 역시 각하라 있는 동아일보가 최고야. 그러면서 나경원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시작돼요. 네네. 주진우 징역 보내라는 거지. 네. 그러면서 실제 법안도 발의가 됐어. 발의가 됐어요. 정오김 의원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3라운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봉주법 이걸 견제할 목적도 있고, 왜냐면 나경원법과 정봉주법이 정반대야, 내용이. 그러면서, 만약에 정봉주법이 만들어져서 친박 진영이 만약에 협조했다. 정봉주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각하 쪽은 좆되는 거야. 정봉주 나오는 거야. 각하는 집어넣는데,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나경원법 만들어가지고 정봉주법의 통과를 봉쇄하기도 하고, 맞벌이지. 그러면서 주진우도 조지고 이게 일석이조죠. 예. 그렇게 시사인 수습 기자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녹음하기 이틀 전에 이게 기각이 됐어요. 네. 이런 사건으로 주진우가 졸라 바빴어. 하지만 주진우가 받는 일주일간 모든 전화는 사과하실 건가요? 우리와 나경원 의원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와 각하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연 나경원은 나의 두 번째 절친이 될 것인가? 신난다! 평생
듣도 보지 못하던 수모를 제가 당했는데 제가 꼭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지켜봐라. 네, 이 2라운드를 저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요 주진우 저격 프로젝트 이제 가동됐고 저희가 앞으로 꼼꼼하게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는데 요 얘기하니까 또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어. 요 프로젝트 몇 개 가동되고 있거든. 뭐 그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안철수 파묻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 네. 안철수 메리 프로젝트라고. 네네. 얼마 전에 왜 우리 서버 클루넷 관리업체 클루넷 회계장부 압수해 갔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클루넷에 감사를 표했는데 제가 감사한다고 하면 안 돼. 각하한테 당해 막 얘기했는데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하지만 검찰은 우리하고는 클루넷에서 압수한 거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관련이 없지만 다만 우리 계약서만 가지고 갔어. 네.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우리 계약서를 달라고 했어? 참, 네. 어쨌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자기들 이상하다. 검찰 자기들 이상해. 근데 어쨌든 사실은 이 프로젝트도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 안철수 매립 파묻기 프로젝트예요. 서울시장 그거 일환이죠, 일환. 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고 한 일주일간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안철수가 전국을 흔들면서 가장 많이 흔들린 것은 박근혜 대세론이었습니다. 그 그렇죠. 이후에 안철수 주변, 안철수와 가장 가까운 박경철 신세계병원 원장, 그 주변, 온갖 주변을 탈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상장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사항이 면밀하게 검토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철수 테마주가 형성되고 주식이 오를 때 팔고 사서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은 사람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30여 명이 수사선상에 올라왔고요. 면밀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철수와 관련이 있나 없나 그렇죠. 보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금 관련해서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원장하고 사업을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다 가서 면접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박경철 병원장, 병원이기 때문에 보험이나 그다음에 의료보험, 그다음에 그 각종 치료비 과다, 그다음에 리베이트, 약이나 뭐 의약품에 관련한 리베이트 탈탈 뒤졌습니다. 65만 원짜리 보험 사기. 그러니까 보험 많이 다쳤다고 하고 돈을 좀 더 타는 65만 원짜리까지 털었습니다. 근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네. 근데 이것은 각하가 아니라 우리 이 친박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감지했어요. 왜냐하면 이 박근혜 대세론을 꺾은 장본인이 바로 안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 문재인 이사장 탄력을 받으면서 여기서 무려 3년 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때 문재인이 뜰 거라고 예상한 저희 무학의 통찰 깔때기 한번 들어오네. 한번 대고.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가 박원순 때처럼 힘을 못 낸다. 네. 무서운 일이죠. 그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 그렇죠. 너무 두려워해. 네. 그래서 안철수를 먼저 잡아야죠. 일단 문재인 이사장은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 속에 소속된 인물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껏 공적인 길을 걸어오면서 검증을 여러 차례 거쳤기 때문에 일단 1차 타겟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철수 원장을 어떤 식으로든 이 힘을 보태지 못하게 조져놔야 할 필요가 있는데 털고 털다가 재산 부분을 터는데 안철수 원장이 기부를 합니다. 청계재단처럼 좀스럽고 꼼수 그런 가짜 기부 말고 진짜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액션이 들어갑니다. 네, 다른 또 프로젝트 가동이 돼요. 안철수 메리 프로젝트 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예상해 봅니다. 시나리오 중에. 네, 시나리오죠. 이런 시나리오 졸라 잘 맞잖아요. 네. 시나리오 중에 하나 이런 거 합니다. 안철수가 그렇게 대기업과는 다른 척 하더니. 그렇죠. 사실은 대기업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안철수 원장은 중소기업, 작은 회사를 키워서 좋은 회사로 만든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대기업에 대한 비판 의식이 큽니다. 대기업, 네. 우리나라 대기업은 뭐 문어발이고 뭐 슈퍼고 뭐고 다 돈 되면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높죠. 그런데 그런 안철수를 확 보내는 방법이 바로 안철수, 너도 대기업과 다를 바가 없잖아. 이게 포인트거든요. 네네. 우리가 기획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 우리가. 그렇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다거나 안철수 연구소와 거래 관계가 있었던 네. 그런 안철수 연구소보다 더 작은 네. 소기업의 전직 사장 뭐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피해자다. 내가 바로 당했다 이렇게. 응? 나는 좋은 뜻이라고 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대기업과 다를 바 없어. 저런. 저희는 그런 사장이 연속으로 2-3명쯤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네. 주진우 저격 프로젝트는 우리 카카라인이 돌리시는 거고, 안철수 메리 프로젝트는 우리 친박 라인이 돌리시는 것으로 저희가. 아무튼 저쪽 분들은요. 프로젝트 되게 좋아요. 그렇죠. 프로젝트 집요하고 잘 짜요. 그리고 그 프레임에 항상 갇혀서 져요. 자, 기자회견 네. 주목해 주세요. 앞으로. 기자회견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주목해 주시고. 목이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자고. 예. 자, 그러면은 선관위 한번 가볼까요, 이제? 선관위.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나한테 전화해서 그 4급 비서관 네. 누구예요? 이런 기자가 있을 줄 알았어. 저도요. 그런데 이건 당장에 전화 100통 받았는데 전부 다 사과하실 건가요? 전부 다 이거야. 이 씨발. 아니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파급에 이게 좀 자제하자, 천천히 가자고 해가지고 맞고 해서 갔는데 그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저한테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복덕방 아저씨가 전화와가지고 그 사급이 이 사급이 복덕방 아저씨 한 분이었어요. 나 미치겠어. 전화 진짜 100통 넘게 받았거든. 전부 다 비키니 사과하실 건가요? 비키니에 대해서 왜 말을 하시지 않죠? 왜 해명하시지 않죠? 전부 다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막 요구하고 씨발. 그리고 되물어봐 내가. 그런데 전후 사장은 정확히 아시나요? 언제 나온지 아시나요? 어떤 발언이 어떻게 나온지 아시나요? 아무도 몰라. 기사에서 좀 알고 쓰든가. 선거 관련해서 이 문제 제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를 찾아와서 취재를 한 기자가 해직된 기자 뉴스타파 팀이 처음이었답니다. 진짜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저희들은 선관위를 바깥에서도 만나고 안에서도 만나고 앞뒤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직접 취재한 사람이 없다니까. 선관위 찾아가서. 아니 기자들 뭐 하고 있나요? 나 정말 충격적이야. 아니 저희가 비키니가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사건보다 그렇게 더 중요한가요? 그렇게 하면 네가 변명하는 것처럼 들려. 내가 안 할게. 없어요. 그 얘기를 해야지 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선관위 시스템을 지지난주에 네. 다 엎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이거 졸라 큰일 난다. 아무도 안 물어봐 우리한테. 나한테 아무도 안 물어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안 물어봐. 이거 사실인데 팩트인데. 그래서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네. 1월 27일 오후 4시 씨발 금요일 모 대기업 이게 아니야. 모 대기업이 아니고 LGCNS 4명 참석자 그리고 선관위에서 2명 총 6명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4월 총선 전까지 모든 시스템을 다 새로 구성해라. 그럼 어떻게 되냐? 기존 시스템은 폐기 처분해야 돼. 이 보관 규정이 없어. 보관 규정이 없다고. 4월 총선에 야당이 이겨서 만약에 제대로 된 특검을 해서 상황을 재현해 보려고 해도 재현해 볼 시스템이 사라진다니까. 이거 증거인멸이라니까. 완전 범죄는 아니더라도 증거인멸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관이 새로 왔어요. 이거 담당하려고. 네. 네. 그런데 이 사무관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네. 서울시청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김땡땡 씨. 그리고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시스템을 이제 스펙을 정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만 한 2달 걸려요. 네. 그리고 견적도 작성하고 그러려면 한 6개월 걸려요. 다 결국 개발 발주 끝날 때까지. 수의계획이 아니라 경쟁 입찰을 해야 되니까 입찰을 크니까. 하고 그리고 도장 원래 50개 받아야죠. 10억이든가 10억 이상이면 대기업을 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4월 이전에 하라. 네.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4월 이전, 당연히 4월 10일 날 선거하니까. 그럼 네. 그렇다는 얘기는 3월까지 테스트 다 끝나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2월 내에 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미 그러면 그 회의에서 기계를 어떻게 맞춰서 가져오라 그렇게 제안을 내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 개발 서버까지 싹 바꾸기로 했어요. 개발 서버요? 이게 이제 이 개발 서버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개발자들이 막 테스트를 해보잖아. 그래서 개발 서버라는 걸 따로 둬요. 네. 응? 자기들끼리 실제로 올리기 전에 테스트를 해본다고. 이 개발 서버는 없애는 법이 없어. 왜 없애는 법이 없냐면 거기에는 그동안 있었던 오류, 응? 그리고 개발자들의 고민의 흔적 이런 게 다 남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도 그동안에 누적된 노하우와 고민이 거기 있다고. 예. 이걸 왜 없애? 그게 있어야지 새로운 개발 기간도 단축이 돼요. 당연해. 근데 이것도 없애라고 한 거야. 모든 시스템을 다 없앱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 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왜 없애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백지를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폐기하는 거라고. 이게 말이 안 되지. 뭐 국가가 바뀌었나? 이게 졸라 이해 안 가는. 그리고 또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새롭게 개발할 시스템을 새로 부임하신 이 사무관이 이미 시스템 구성도 서버 모델명까지 명시해놓고 이대로 만들려고 요구를 합니다. 헌법기관이 왜 자기들이 서버 설계를 다 해서 서버 모델명을 정해서 그리고 돈 걱정하지 말라면서 당장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하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절차적 문제, 대기업이 이런 액수의 수주를 바로 할 수 없다. 공개 입찰이 아니다. 이런 거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래. 응? 이런 절차를 다 지키면 몇 달 걸리거든. 그렇죠. 응? 그런데 이런 절차적 문제를 오히려 헌법기관이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네. 응?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액수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까지 하고. 아니, 우리만 알고 있지. 그럼 다음 주에.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현재의 선관위 시스템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선관위 시스템은 디도스를 잘 막았어. 잘 막았다고 몇 번 말했습니까, 저희가. 잘 막았다니까. 진짜 안 믿나 봐.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더 까. 그래, 까. 또 하나 더 까. 자, 이 디도스가 아니다. DB를 끄는 게 우리가 계속 주장했고 또 우리 입으로가 아니라 실제 디도스는 잘 막았다고. 선관위도 최종적으로 발표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그러니까 이 디도스 방지 시스템을 설치한 LG 엔시스. 아니 거기까지 또 더 얘기하려고 그래. 조금만 해. 진짜 다 해야 돼. 나가는 게 사람들이 중요한 이 사람들 믿지 않나 봐. 아니 다 자세히 얘기할게. 선관위 디도스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LG 엔시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해. 왜? 디도스를 방지할 목적으로 장착된 거거든. 그런데 이게 선거가 있던 날, 그러니까 10월 26일 디도스가 있었다고 하는 날, 그날 그 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냈어.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결과는 이렇게 됐다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 우리한테 있어. 그 보고서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선거 당일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유입된 공격 트래픽 다 정상적으로 차단했다고 나와.
디도스가 집중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7시. 디테일한 데이터도 다 말할 수 있다.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때 발생한 트래픽이 대략 2기가입니다. 그래서 2기가 얘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성관이 10기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네네. 이거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이 LG 엔시스 디도스를 막아낸 그 방지 시스템이 보고한 게 약 1기가예요. 이게 정확합니다. 안 그러면 돈 못 법니다, 얘네들.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에 보면, 그 보고서에 보면 웹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런 네.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접속이 느려졌다거나 잘 안 된다든가 그런 웹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디도스가 DB 연결 끊었다 이런 말은 없어.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의 최종 의견 이걸 보면은 공격으로 인한 내부 피해는 없었다. 네. 디도스 장비는 공격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서비스 장애와 무관하다. 아니 우리가 12월 26일 11월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래 보고서에 나왔다니까 서비스 장애와 무관하다고 디도스가. 그렇다니까. 그럼 DB 연결 끄는 서비스 장애는 그럼 디도스가 아니고 누가 한 거냐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디도스 방어 장비가 데이터로서 말하고 있잖아. 응? 디도스는 서비스 장애와 무관하다, 씨발. 저분들은 그러면 DB 연결을 누가 끊었냐고! 그렇죠. 저 보고서는 저분들은 저 시스템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근데 디도스 아니라니까. 페인트 모션이라니까. 정말 아니야. 아무래도 이 LG로는 좀 뭔가 부족하다는 그 생각을 쓰면서 그 삼성이 완전 범죄하려고 우리 삼성 것을 쓰게 되면 어떤 것인가? 재용아, 네가 저 IT 전문가 아니냐? IT 다 망했어. 삼성 IT 이재용이 해가지고 다 망했어. 1차에 함께 있었던 사급 전문가 섭외해서 디도스가 원인인 것처럼 인터뷰하게 했던 그 사급. 네. 그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선관위가 말도 안 되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개별하려는 것도 나와야죠. 당연히 막아야 되고. 그리고 삐끗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것도 지지해야지. 네. 그런데 네가 그런 말 하면 다 변명처럼 들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아무것도 못하게 돼. 이게 말이 안 돼. 더 중요한 걸 하고 있으니 조그만 잘못은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진실이 갇히고 국민이 입을 닥치고 어느 분의 시중 들던 그분이 일을 마치고 진실도 서울에서 또다시 홍성으로 돈줄이 필요하면 go to the 삼성으로 선거 관리를 해 비서 몇 명에게 디도스로 뚫리는 선세한 관리를 해 그들은 누가 볼 때 술 먹은 점쟁이 술 먹고도 바뀐 투표서 예지를 했다지 진실을 과도하게 보도한 나머지 밝힐 것이 없어 기자 휴가를 냈다지 그 휴가가 길어지면 위에서 나 사표로 다 처리한다 협박한다 그래서 뉴스 타파 세상을 비판하는 거 아냐 왜냐면 나란 주어는 없다 정말 없다 이리도 혼란한 세상에 끝없이 달린 마라토너 봉주가 없다 You went too far go away Cause G 뭐야 G 이게 다 소녀시대 노래 G Why did you went too far go away Cause G 뭐야 G 이게 다 소녀시대 노래입니다 G 베이베 돌아오라 봉주 맞아. KTX 이 건도 진도가 안 나가요. 네. 이게 자꾸 그냥 대충 추론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나 봐. 페이퍼로 얘기해 자꾸. 네. 보고서 페이퍼 문서 있는 거 오늘 KTX도 페이퍼로 얘기해. 제가 파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그린 언제 페이퍼야? 2010년 10월 거네요. 그린 고속철도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 작성자 대우건설. 저런. 예. 대우건설 내부 사업 계획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 10월이면 그거는
KTX 일부 구간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 이로부터 몇 달 뒤인 작년 2월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검토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이었죠. 가을. 네. 예, 그리고 민영화하겠다는 그림을 발표한 것은 올 1월입니다. 옳죠. 자, 그 내부 사업 보고서 그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버전 있잖아. 또 계속 업데이트 되는 그렇습니다. 거.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가 발표한 KTX 민영화 계획 올 1월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우건설이 원하는 걸 정부가 대신해줬네. 대신 들어주는 거 아니야. 네. 네가 이걸 원해? 그럼 우리가 정부 사업으로 만들게 그걸. 이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대우건설이 하는 게 아니라 대우건설이 하고 싶은 일을 정부가 해준 꼴이 돼버렸어.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친절한 정부. 민영화 노선을 대우건설이 운영한다. 12페이지. 심지어 이렇게 민영화할 경우 기차표 값이 20% 싸진다. 20% 싸진다는 말은 32페이지.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20% 싸진다고 한 거를 정부가 발표한 거야 나중에?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게 32페이지에 나왔으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정부는 너무 좋겠다. 대우건설이 다 조사해 주니까. 정부를 너무 대우해 주나? 네. 이 썰렁한 이 새끼야.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뭘 못하게 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용히 해 주키니. 나 위축됐어. 이 대우건설은 강만수가 회장으로 있는 그렇죠. 산업은행 네. 소유 아닙니까? 네. 그 강만수는 또 누구 측근이에요? 우리 가카. 예. 그 가카 일가의 타운이 있는 곳이 바로 수서역 근당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그냥 아니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대우건설이 만들고 그 내용 그대로 정부가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공공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고 네. 그래서 업자를 찾은 게 아니라 네. 업자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네. 황금알을 낳는 노선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달라고.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도 네. 업자한테 헌납하는 정부 부처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응?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선물이라는 거 아니야. 그 업자의 배후가 네. 혹시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추론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자한테 배우가 없으면 네. 이걸 어떻게 그렇죠. 할 이유가 없죠. 정부 부처에게 요구하고 정부 네. 부처가 졸라 신속 정확하게 네. 이걸 다 밀어붙이냐고. 막 밀어붙이고 댓글 알바 붙고. 댓글 알바가 자, 댓글 알바.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철도 시설공단이라고 있어요. 네. 철도공사와 네. 다른 네. 또 철도 시설공단이 있는데 이 공단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KTX 민영화해야 한다. 이런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얘기했는데. 예. 근데 또 이번에 네. 그 서류 내놔. 예. 댓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제 문건은 제목이 철도 경쟁 체제 도입 관련 댓글 달기 업무 분장. 제목부터 댓글 달기. 좋아. 분장. 업무입니다. 업무의 일환이에요. 예. 예를 들자면은 다음과 이 사람 얘네들 너무 웃겨. 이런 걸 무슨 씨발. 이게 사내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씨. 근데 또 우리한테 왜 줘 그런 걸? 이 지난 1월 12일 사내 전산망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지시한 내용인데 예를 들자면 다음하고 네이티에 KTX 민영화 논쟁 113년 독점 깨지나 이런 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알바 총출동한 그렇죠. 기사 아니야. 그 다음의 기사에는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와 강원본부 직원이 댓글을 달도록 돼 있고 또 철도시설공단 산하의 녹색 철도연구원 직원들은 네이트 기사에다가 달도록 저 새끼들 꼼꼼하네. 업무 분장이 나와 있고요. 예. 뭐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에는 보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KTX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나요? 전 반대합니다. 이 글에는 수도권 본부가 댓글을 달도록 이제 지시한 내용입니다. 너무하다. 그만 웃겨라 이 새끼들 목 아프다. 네. 아니 근데 너무해. 또 어떤 댓글을 다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왔어요. 지침 읽어봐. 아이 지침 봐. 예. 너무 웃겨. 예. 고속철도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113년 독점 운영으로 쌓인 코레일의 비효율적인 철도 운영의 병폐를 일거에 뿌리 뽑을 수 있는 신의의 처방인 것 같은데 그 신이 치료하는 처방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 글을 쓰도록 했고, 예. 제정신이야, 제정신. 예. 아니 이게 씨발 어떻게 공기업이 씨발 공문으로 대를 내용이야 이게. 예. 그리고
고속철도는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데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는 왜 인건비 비중이 50% 가까이 될까? 누가 말 좀 해줘요. 야, 이게 어떻게 공기업? 예. 이게 공단이 어떻게 해? 예. 번외가 더 재밌어. 번외가 뭐야? 번외도 있어요. 이런 걸 올리라고. 코레일 적자? 그래. 사람 불러야겠지. 민간기업 오라 그래. 뭐 이런. 그리고 그렇게 댓글을 달라고. 또 안 하고 물결 표시 있죠. 물결 표시. 안 하고 물결 표시 돼. 그럼 언제 경쟁에 수백 년 수천 년 독점한다고. 점점점. 예. 아 진짜. 아우 부끄러워. 씨발 그게 그게 공문이야. 자 공문이야. 어디에서 왔다고? 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광재. 예. 네. 이 양반 이게 우리나라 공기업 공단이 지금 철도 황금알을 낳는 노선을 민간기업에 팔라고 시키는 댓글이에요. 공문으로 내려온. 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내가 선물이라는 거 아니야. 선물. 자 그리고 씨발 이게 무슨 미냐와야 선물. 사실은 철도공사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공사에 대해서 정부가 공문을 한 장 보냅니다. 1월 19일에 철도공사에 앞으로 다 문서로 얘기해.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보도를 하네. 네. 1월 19일에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산업팀에서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미래전략기획단장, 전략기획처장에게 보낸 그런 공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정부가 이 민영화 하는데 딴죽 걸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비판 또는 왜곡하거나 정부 정책에 위배되는 각종 게시물, 홍보물 그런 내용을 즉각 철회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요 20% 기차표 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 근거가 뭐야? 철도공사 교통연구원에다가 말해줄게. 따졌어요. 대우건설 2010년 10월 내부 사업 보고서다 씨발. 게다가 지난주에 나왔던 고통연구소 있었잖아요. 네. 고통연구원. 몇 페이지야? 32페이지? 32페이지. 32페이지 나와. 고통연구원은 그러면 대우건설한테 그냥 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아니 이게 대우건설이 2010년 10월에 만든 사업개혁제도로 그대로 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로 그 교통연구원은요,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철도공사로부터 그렇게 추궁을 당했는데, 아무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입장이 있을 수가 있나? 이 보고서대로 했는데. 대우건설에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코레일 직원, 철도공사 직원 16,211명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다가 교통연구원을 고발했었습니다. 이 소송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발하고 3일 뒤에 정부가 철도공사에다가 정부 정책에 위배되는 홍보물, 게시물 이거 철회하라 이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공무원들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더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건교부 할 말이 없네요. 우리 공무원인지 무엇을 위한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그 댓글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은 그거 시킨 일 없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냥 지침만 내렸을 뿐이다. 시키진 않았다 이거죠. 공문만 내렸을 야, 공문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공문은 뭐 뻥이야? 그냥 공문이다 이거죠. 아니, 사실 이런 공문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 그 부서가 발칵 뒤집혀야 되는데. 왜 이런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명박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너무 많아요. 거짓말도 많고 뭐도 많고 그래서 비리가 비리를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는. 그러니까 KTX 사건은 국가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업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업자의 사익을 챙겨주려고 그 사업을 업자한테 헌납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다. 민영화 아니다. 선물. 그리고 선물은 나눠 먹는다 보통. 네. 근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쭉쭉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좀 보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후속 보도를. 글쎄 말이야. 후속 보도가 잘 안 나와. MBC는 파업해서 그렇다고 쳐. KBS 아저씨들 좀 보도 좀 해줘 이거. KBS가 언제 했나 제대로. 씨발. 방송국 KBS 우리한테 주든가 그러면. 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이
제 목이 완전히 간간계로, 그리고 우리가 밤낮도 없고 주말도 없어. 일요일날 새벽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씨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거쳐서 저희가 지금 네.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일도 중요한 문건 들어온다는데. 새로운 문건. 앞으로는 이렇게 문건을 까야 되겠어. 그리고 실명도 까고.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선수와 저희가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것은 각하의 대리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2라운드에 대한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신난다! 빨리 선거하자, 씨발. 4월이요, 빨리 오라. 왜 갑자기 중구에 가서 놀고 싶지? 마구 놀고 싶다. 술집도 그 동네만 가고 싶네. 저의 입장은 신난다이고요. 네. 그리고 빨리 선거하고 싶다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때까지 아무도 쫄지 말고 계시고요. 투표근을 달려나오고 계세요. 손가락을 네. 있잖아. 왜 예전에 소림사 영화 같은 거 보면 철사장. 그렇죠. 모래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손가락을 막 거기 쑤셔 넣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엄지하고 약지를 막 달려나고 있어요. 불에다가 손가락을 모래에 팍팍 두 손가락을 단련하시면서 4월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쫄지 마!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